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학교의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보호구역이라는 거는 학교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 자, 학교 정문 쇠기둥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50m까지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중에 아까 설정했던 절대 보호구역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50m, 200m 요것만 외울까요? 아니에요. 정문으로부터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이러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사람 누구냐? 예, 제일 높으신 교육감이 설정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세우려고 학교 부지를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교육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교육감이 여기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호구역을 설정했다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스탠바이 하고 기다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세워진 다음에 그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학교장이 관리를 해요. 자, 물론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합니다. 근데 학교가 세워지고 이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데, 자, 학교 근처에 세워지면 안 되는 호텔이 세워지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학교장이 점잖은 체면에 가서 꽃게묵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그 윗사람인 교육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럼 교육장은 그 바로 윗사람인 교육감에게 또 건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감은 행정의 장인 시도지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그 밑에 부하인 시군구청장에게 명령을 내려요. 조치를 취하라고. 그럼 시군구청장이 예전에는 경찰서장이었는데 이제는 행정의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의 장에게 명령을 내려 조치 취하라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조치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학교장, 교육장,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행정의 장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가 서로 겹쳐 있는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겹친 부분은 누가 관리하는지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급과 상급이 있다. 이럴 때는 하급의 학교장이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급이 유치원이야.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유치원일 때는 상급이 관리한다. 만약 같은 급끼리 겹치면요. 예를 들어 같은 초등학교야, 같은 중학교야.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를 합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학급수 아닙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를 한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자, 절대와 상대가 겹쳤어. 그럼 누가 관리할까요? 당연히 절대 구역의 학교장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그래요. 절대끼리 겹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절대끼리 겹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잖아. 50m인데 그게 겹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